우리 조직은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보나요? 악한 존재로 보나요? 우리 조직원들도 신선해하고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그럼 진단을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조직들은 추적당할까봐. 혹시나 그것도 의심하시는 분들 왼손으로 적으신 분도 있으셨는데 민수님께서 그럼 조직 문화 진단은 과연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LS 일렉트릭에서 연구소 조직 문화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조직 문화의 첫 시작, 그럼 진단을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조직 문화 진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되게 많잖아요. 논문도 있고 되게 이미 검증된 툴도 있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구성원과 함께 한번 해보는 그런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조직 문화 진단을 한다고 하면은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좀 검증된 툴, 좀 유명한 툴, 화면에서 보이듯이 맥킨지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그 맥킨지라는 그 이미 신뢰된 이거 하면은 이 구성원들이 뭐야 무슨 소리야 하지 않겠지라는 좀 그러한 믿음도 있잖아요. 물론 이게 검증이 잘 된 툴이긴 하지만 범용적으로 만들어진 진단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연구소만 진단을 한다 했을 때는 좀 적합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항수가 좀 많습니다. 뭔가 좀 구체적으로 잘 읽고 좀 답변을 잘 해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항을 설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구성원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든지, 그리고 보통 이런 설문조사 하기가 한 번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한 욕심을 부립니다.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데 그러면은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거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중요한 게 구성원들이 이런 문항을 보고 솔직한 의견을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조직들은 추적당할까봐, 추적당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게 솔직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솔직한 의견을 제가 수집을 못하면은 진단 자체도 의미가 없어요. 점수가 좋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진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냥 귀찮아서 3점 찍어버려요. 물론 제대로 읽고 정말 이게 3점이다 생각을 해서 쭉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런 것들은 오히려 분석에 왜곡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야겠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 담당자의 분석 능력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조직에서 한번 해봤던 사례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조직 구성원과 함께 만들어 보는 겁니다. 물론 담당자가 초안은 만들어야겠지만 팀별 한 명씩 선정을 해서 CA, 체인지 에이전트 조직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그 분들과 함께 문항을 같이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우리 구성원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이거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이쪽을 질문을 해봐야지 우리 조직에 좀 가치 있는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을 줘요. 구성원들이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설문 대상자들도 이 문항을 이해하고 조금 더 답변을 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CA 조직을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성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하면 담당자들이 각각의 팀에서 뽑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이분들도 현업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보장이 돼야지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리더를 좀 설득을 해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르고 탈이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직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걸 기본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기본 과정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던져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만들어 봤어요. 나는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보나요? 악한 존재로 보나요?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조직은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보나요? 악한 존재로 보나요? 두 분은 어떠세요? 회사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 처음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이렇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 조직, 시간, 공간, 외부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기본 과정을 구성하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조직원들도 단 한 번도 이런 설문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신선해하고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참고했던 게 직장인들의 대나무 숲, 정말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블라인드입니다. 매년 이런 블라인드 인덱스를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 회사들별로 동일한 질문을 던져서 그 회사들 간의 이 평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올해의 1등 회사와 순위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조직의 평균을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쟁 회사 점수가 어떻게 나왔지? 라고 이렇게 비교도 해볼 수 있는. 민수님네 회사는 그럼 몇 등 정도? 좋게 나왔습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런 AI의 도움을 받아서 좀 문항의 완성도를 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계 분석 실제 할 때도 AI와 같이 한다면은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조직 문화 진단할 건데 20개만 만들어 봐 라고 던져놓고 그걸 그대로 활용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AI는 보통 이게 범용적이고 일반적인 문항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먼저 우리 조직원들과 함께 만들어보고 완성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AI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팁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솔직한 답변을 이끌어낸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블라인드가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설문 진단을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거든요. 표면적으로 알 수 없는 솔직한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서 설문 진단을 하는데 심리적 안정감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조직이라면은 실명해도 문제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조직들은 이제 불안감이 있잖아요. 저희 조직은 그 당시에 이 온라인 설문에 대한 불신감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면 IP 추적 다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너 익명이란 거 진짜 익명이야? 그래서 수기로 해봤어요. 수기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담당자가 설문조사 요청을 하잖아요. 안 하실 분 끝까지 안 합니다. 맞아요. 네, 연말정산과 비슷하죠? 그쵸. 네. 근데 제가 얘기하면은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도 같은 팀원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157명이었는데 154명이 설문조사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끝나고 나면은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공개를 안 해버리면은 구성원들이 내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설문조사의 참여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공개 가능한 범위 하에서는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익명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작은 조직은 티가 좀 계속 많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접근하시거나 뭐 보완 방법을 생각하시나요? 이거 보면은 대충 감이 잡히는 경우도 그쵸. 존재를 네.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그 추측이 가능한 부분을 조금 바꿔요. 조직문화 담당자나 뭐 HR 담당자들은 설문을 일단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상향 관대하라고 하죠. 그냥 무지성으로 이제 5점을 찍거나 4점을 찍거나 하면서 정확한 설문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아쉬움이 있는데 수기로 하면 조금 괜찮은가요? 저도 좀 걱정을 했었어요. 이게 솔직히 필체도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저희가 필체를 따지지 않겠지만 좀 잘 적어주실까 했는데 정말 길게 많이 적어주셨어요. 혹시나 그것도 의심하시는 분들 왼손으로 적으시는 분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5점 만점에 2.6점이 나옵니다. 어허. 웬만하면 3점 이상 주잖아요. 3점이 제일 낮은 거죠? 거의? 그쵸.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믿을 수 있다. 어. 이게 우리 조직을 제대로 진단한 결과다. 진단의 목적은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선입니다. 그래서 진단만 하면 끝내버리면은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분석과 실행 역시도 저는 이 CA,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일단 1차로 먼저 통계 분석을 하고 우리 구성원들이 직접 조별로 토론을 하는 장면이에요. 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구성원의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진단부터 실행까지를 좀 정리해 놓은 화면인데 제가 앞서서 설문조사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인터뷰, 뭐 FGI도 있을 수 있겠고 뭐 개별 원어원 면담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워크숍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진단한 결과들을 한쪽에 쭉 정리를 합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 CA 구성원 멤버들이 함께 분석도 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을 하는 거죠. 솔직히 개선 사항이라는 게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실행을 해버리면은 갑자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방향성 자체도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뽑아서 키워드화 시키는 거죠. 나머지 이걸 잘 모르는 구성원 입장에도 아, 이 키워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공감하기도 훨씬 쉽고 좀 따라오기도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뭐가 달라졌냐? 연말에 똑같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그 연초 2.6점 나왔다 했잖아요. 연말에 한 3.4점 정도까지. 물론 이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관식도 봤을 때 부정적인 단어들이 긍정적인 단어로 많이 바뀐 것을 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 자체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어색하면은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요. 서로 뭐 생일 있으면 생일도 챙겨주고 1대1 팀 미팅도 자주 하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첫 주제는 조직 문화 진단으로 했지만은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이런 구성원, CA 조직을 만들어서 함께 진단을 해보자.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함께 방향성을 설정하고 실행까지 해보시면은 좀 더 우리 조직에 맞고 의미 있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기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10명을 뽑는다 쳤을 때 90년대생 이후 5명, 80년대생 이전 5명. 만약에 처음 구성하신다면은 적극성이 있는 분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CA라는 게 꼭 하나의 색깔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 CA 분들의 색깔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겠다 측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단을 했을 때 저도 사실 가장 부담스러운 결과는 우리 조직의 최상의 결정권자에 대해서 문제가 너무나도 대두된다. 네. 이거는 사실 저희가 바꿀 수도 없고 결과를 전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런 결과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최대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을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좀 대화를 많이 한다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발표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인사 담당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잘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조직문화 담당자들 특히나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